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고민을 오랜 시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고민은 지금의 제 아내와 당장 이혼을 하냐 마냐인데 제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아내와 제 사이에는 어린 딸이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멍청한 걸로 보이시는지 제 이야기 좀 듣고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살 후반에 결혼을 해서 3년 정도 살다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더 이상의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혼하고 정확히 3년이 지나니 또다시 외로움에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창 외로움을 타고 있던 그때 제 친구로부터 한 모임을 소개받았습니다. 야, 일식아, 대전에도 돌싱들만 가입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너도 거기 한번 가입해봐라. 너랑 처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니까 마음 맞는 친구 만나기도 쉽고 여자 사귀기도 쉬울 거 아니야. 에이, 거기 결국엔 외로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임 아니야? 괜히 그런데 가입했다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만날지도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야, 거기서 만나서 재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야, 뭐 꼭 재혼은 아니더라도 너랑 처지 비슷한 여자 만나면 너도 마음 편하고 오히려 좋지 않아? 속는 셈 치고 너도 한번 가입해봐. 제가 사는 지역에 이혼 남녀들의 돌싱 모임이 있다는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웃어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친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몰래 그 돌싱 모임을 찾아 가입을 했는데 그곳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오늘 퇴근 후 저녁 8시에 호프집에서 번개 모임을 가질까 하는데 참석 가능하신 분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휴대폰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돌싱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번개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번개 모임에 참석할 용기가 없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생일이었던 어느 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번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생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제가 저지른 우발적인 일이었죠. 어쨌든 나름 큰 용기를 내 번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는 적잖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머, 초면이신 것 같은데 저희 번개 모임에는 처음 나오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김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 전에는 용기가 안 나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참석하는 게 어려웠는데 처음이 어렵지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오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랑 놀아보시고 재밌으면 자주 나와주세요. 첫 번개 모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어쩌다 제 생일인 게 밝혀졌는데 저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까지 받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재미에 맛들린 저는 번개 모임이 생길 때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딱히 그곳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일식씨, 여기 이분 장미진이라는 분이신데 오늘 친구 따라서 처음 오셨대요. 일식씨가 여기 분위기 메이커니까 미진씨 좀 잘 좀 부탁해요. 아유,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성격도 좋고 외향적이라 누구든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 돌싱 번개 모임에 처음 참석한 아내를 저는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에서 우울함이 강렬하게 느껴져서였을까요? 이상하리만큼 저는 그런 아내가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미진씨, 오늘 모임 어땠어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네, 오늘 모임 재밌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오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다음에도 꼭 나오세요. 제가 다음엔 더 재밌게 놀아드리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일식씨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일식씨가 저랑 재밌게 놀아주셔야 돼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보기 위해 번개 모임에 매일같이 출석을 했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칼바람이 불던 12월 초였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번개 모임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진씨,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미진씨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진짜 목 빠질 뻔했다니까요?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휴식 좀 취했어요. 근데 일식씨가 저를 왜 기다리셨어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 정말로 저 기다린 거 맞아요? 미진씨가 그날 그랬잖아요. 다음에 오게 되면 저 때문에 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지 뭐예요. 그나저나 미진씨,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어요? 이거라도 좀 하세요. 저는 제가 차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아내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고 왜소한 사람이 얇은 겉옷만 달랑 입고 나타난 게 마음에 쓰여서였죠.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제 옆에 꼭 끼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챙겨주고 지켜줘야겠다는 책임감이 들기 시작해서였죠. 이렇게 보니까 일식씨랑 미진씨 너무 잘 어울린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둘이 이미 부부인 줄 알겠어. 이렇게 또 우리 모임에서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식씨 원래 여자 회원들한테 관심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미진씨를 챙기시는 거예요? 나 질투나려고 그래? 아내와 제가 연인이 되는데 한몫을 한 사람들은 바로 저희 돌싱 모임 회원들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끼리 남녀를 엮어주는 건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 돌싱 모임에서 암묵적인 커플이 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미진씨, 우리 번개 모임 말고 저희 둘이 따로도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미진씨를 개인적으로 더 알아가 보고 싶은데 미진씨는 마음이 어때요? 저도 일식씨가 좋긴 한데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죄책감 느낄 게 뭐가 있어요. 전 남편이랑은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요. 눈 딱 감고 저랑 3번만 만나주세요. 3번 만나보고 영 별로다 싶으면 제가 더 이상 미진씨 귀찮게 안 할게요. 고민을 하는 아내를 설득시킨 저는 그렇게 아내와 3번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전 저와 연애할 때보다 더 정성스레 아내를 모시듯 데이트를 한 덕분인지 아내에게도 저에게서 서서히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일식씨는 이혼을 한 번 했는데도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알고 시작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저도 당연히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결혼 생활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이혼하는 거고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면 백년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진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랑은 아주 잘 맞아서 백년해로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는 자연스레 재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땐 아내가 저에게 완벽하게 마음을 열었던 시기였죠. 그런 확신이 들었던 제가 아내에게 그간 궁금했지만 차마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서 그러는데 자기는 왜 전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는지 이유 물어봐도 될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이혼했는지 물어보기가 쉬웠는데 당신한텐 물어보는 건 좀 어렵더라고. 솔직히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 나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했어. 그럼 전 남편이랑은 별 문제가 없었고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그러면 아직도 전 남편이 그립거나 생각나기도 하겠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킬 때 중간에서 남편이 잘했으면 내가 남편이랑 이혼을 했겠어? 전 남편이 나랑 자기 엄마 사이에서 중재도 잘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켜서 이혼한 거니까
난 그 사람한테 미련 따윈 없어. 아내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꽤나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도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를 말해줬으니 저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아내에게 저의 이혼 사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나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 나랑 결혼하고 나서 바람난 것도 아니고 나랑 연애하고 있던 중에 양다리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자기 말로는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서 이혼하게 됐어. 전처가 바람을 피웠다고?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용서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이제 아내와 제 사이에는 비밀 따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아내와 재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재혼하는 건 좋은데 그 여자 왜 이혼했는지 이유는 들었어? 그 여자는 뭐 때문에 이혼을 했다니?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 남편 잘못이라고 하지?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는데 거기서 남편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해줬나 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너 그 여자 이혼 사유 확실하게 확인하고 재혼할 생각해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웬만하면 그 전 남편인가 뭔가 하는 놈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해서라도 확인해. 저희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전 남편과 삼자 대면을 해서라도 이혼 사유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라는 말에 저는 어머니가 유난을 떠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혼자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대로 하는 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전 남편을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랑 확실하게 끝냈는지도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오빠 미쳤어? 어떻게 내 전 남편이랑 만나서 대화를 할 생각을 해? 우리가 좋게 끝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전 남편 보고 재혼할 남편이랑 만나서 셋이 대화를 나누자고 그래? 오빠는 내 입장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미안해. 솔직히 네가 너무 좋아서 재혼을 하는 거지만 나도 재혼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왕 하는 재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그냥 이 재혼 하지 말자. 나한테 확신도 없이 하는 거면 재혼을 왜 해? 그냥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전 남편이랑 오빠가 만나는 자리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으니까 오빠는 그렇게 알아둬. 저의 말에 아내는 기겁을 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됐기에 저는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믿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저는 당당하게 아내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는 거 당연히 허락해 줄 거지? 나는 엄마가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엄마 다른 말 말고 우리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줘. 결혼은 너희가 하는 건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둘 다 재혼인 만큼 이 결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 내렸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너희한테 맡기도록 하마. 제가 예상한 어머니의 대답과 달라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흔쾌히 저희 재혼을 허락해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진이 너는 뭐 불편한 거라도 있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어머니도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신 건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도 결심한 사람인 마냥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머님한테 꼭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뭔데 그래? 들어보고 가능한 거면 약속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 해봐. 저희 2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낳지 않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생기면 낳는 거고 또 안 생기면 안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아이 낳으라고 눈치 주시거나 아이 안 낳는다고 구박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가 크게 당황을 하셨는지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어버버거리셨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손주 욕심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낳으면 낳는 거고 안 낳으면 안 낳는 거지. 내가 무슨 권리로 너한테 애를 낳아라 말아라 하겠니?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애 낳는 것보다 제발 둘이서 이번만큼은 헤어지지 말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뿐이다.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 만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외에는 제가 어머님께도 며느리 노릇 잘할 테니 그 부분만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했잖아. 나는 너희 애 낳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너한테 애 낳으라고 강요 안 할 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미진이 너 그 말하려고 계속 어두운 표정 짓고 있었던 거야? 아휴, 너도 참 걱정이 많은 애로구나. 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후 그제야 아내가 저에게도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나는 아이 없이 오빠랑 둘이서 평생 살아도 좋아. 아이 같은 건 낳지 않아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빠도 내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말하고 했어야 됐던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미안해.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야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야. 그리고 나 어머님도 오빠도 내 의견 반대하지 않고 들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까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이세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내와 저는 연애한 지 2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저에게 제가 몰랐던 비밀을 하나 더 털어놨습니다. 오빠, 나 사실 전 남편이랑 살면서부터 정신과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있었어. 2년 전에 오빠 처음 만났을 때도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었거든. 그랬구나. 사실 나도 그때 너 보면서 참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했었거든. 그때 네가 많이 힘든 시기이긴 했었구나. 근데 있잖아. 나 오빠랑 연애하고부터 많이 나아져서 지금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있어. 이게 다 오빠 덕분이라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 꺼낸 거야. 전 남편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었던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약을 거의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재혼 후 아내는 너무나도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미진아,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자. 나는 네가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 이런 게 바로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오빠. 그 전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 그 인간한테 붙어 살았나 후회가 될 정도야. 내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만나려고 그간 그렇게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서로를 통해 결핍을 채우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경치 좋은 카페가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 너 장미진 아니니? 미진아, 너 미진이 맞지? 나 김나희야. 너 나 알지? 나희야, 오랜만이다. 너 서울로 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 여기 있어? 다시 대전으로 내려온 거야? 나 잠깐 친정에 놀러 온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남자친구? 이 사람 남자친구 아니고 남편이야. 나 얼마 전에 재혼했거든. 너희 엄마한테 못 들었어? 아내의 말에 아내의 친구라는 사람은 일부러 오버액션을 취하며 손으로 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세상 누구보다 크게 뜨며 이렇게 말했죠. 대박! 너 진짜 재혼한 거야? 네 전남편 네 첫사랑이라서 죽고 못 산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혼했대? 전 남편이랑 헤어진 것도 대단하고 그런 전 남편 있고 새 남자랑 재혼한 것도 진짜 대단하다 너. 김나희, 너 말 다 했어? 지금 내 남편이 옆에 버젓이 나랑 같이 서 있는데 내 전 남편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너 나랑 친해?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네가 뭔데 주워들은 말들로 함부로 떠들어대?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너 네 전 남편도 네가 죽도록 따라다녀서 만난 거잖아. 한 5년 따라다녔나? 그렇게 해서 겨우 사귀고 집안 반대 무릅쓰고 힘들게 결혼까지 했는데 얼마 못 살고 이혼하더니 결국엔 딴 남자를 만났네? 너 생각보다 남자 없이 못 사는 애구나? 아내는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으로 친구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 순간 그 큰 카페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내와 아내 친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내 친구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이좋게 카페 사장에게 보상금을 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현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 제가 우리 집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성적이든 뭐든 내가 다 지보다 잘나서 맨날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일삼던 애였거든. 아, 그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니. 아, 인간이 어쩜 저럴 수 있냐? 오빠 눈에도 그렇게 보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 믿지 말고 걸러들어. 전 남편을 내가 따라다니긴 왜 따라다녀? 나 절대 그런 적 없었고 전 남편은 내 첫사랑도 아니니까 걔 말 절대로 신경 쓰지 마. 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은 똥 밟은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저는 아내의 친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기에 아내 친구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일로 많이 화가 난 듯 했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니 아내도 금방 진정을 하는 듯 했었죠. 그 이후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저희는 재혼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아이라니. 나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야. 미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내의 심정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내 인생에서 아이는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오빠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오빠 정말 고마워. 아이 없이 둘이서만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하늘에서 주는 선물같이 느껴진다. 미진아, 우리 이 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키워보자. 아내나 저나 평생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막상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기니 정말 행복했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아빠가 아기 보러 오고 싶다는데 혹시 당신이 부산에 내려가서 엄마랑 아빠 모시고 와줄 수 있어? 내가 직접 모시고 오라고? 기차나 버스 타고 오시면 되지 않아? 두 분 대전에 사셨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랑 아빠 버스랑 기차 같은 거 절대 못 타.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당신이 좀 데리고 와줘. 내가 부탁할게. 대전에 사시던 장인 장모가 장인의 일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조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장인 장모를 직접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아내랑 딸에게 떨어지기 싫어서 두 분이 알아서 오시길 바랬지만 아내가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장모님, 그 미진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준비 다 하셨으면 바로 대전으로 올라가시죠. 아이고 김서방, 굳이 여기까지 왜 내려왔어? 우리가 알아서 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미진이 옆에 붙어있지 그랬어. 미진이가 두 분 기차나 버스 못 타신다고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미진이가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짐도 많으니까 제 차로 가는 게 장모님도 편하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김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리고 우리 버스나 지하철 기가 막히게 잘 타니까 부산 내려올 때는 우리 알아서 오겠네. 아내 부탁으로 부산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는 왜 직접 데리러 온 거냐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모의 반응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제가 무딘 편이라 그런지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당일치기로 부산으로 내려가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대전으로 올라왔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부산까지 갔으면 하루 자고 올라오지. 왜 벌써 올라왔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그리고 당일치기로 올라오면 그런다고 미리 전화라도 했어야지. 나는 당신도 당연히 당일치기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하루라도 빨리 아기 보고 싶을 텐데 내가 안 힘들면 바로 올라오는 게 맞지. 진짜 짜증나. 제발 뭘 하든 나한테 미리 말하고 해. 나 진짜 간 떨어질 뻔했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짜증만 내는 아내에게 서운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모님이 저 대신 아내에게 화를 내줬습니다. 너는 김서방한테 수고했다는 말도 못할 망정 왜 쓸데없이 짜증을 내고 있니? 너 나쁜 짓 하다 걸리는 마냥 왜 그러냔 말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래? 내가 나쁜 짓 할 게 뭐가 있어? 여보,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은 엄마 있으니까 피곤하면 집 가서 좀 쉬어. 그날은 아내가 예민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초보 부모였던 아내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아이를 업고 아내와 장을 보고 왔는데 누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웬만하면 매물 안 나오는데 옆집 아저씨가 보증을 잘못 써서 결국 집을 누구한테 팔았다고 하더라. 대박이지. 저 사람 진짜 완전 땡 잡은 거야. 당신은 그런 걸 다 어디서 듣고 왔어? 당신 아파트 아줌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아랫집 아줌마가 우리 아파트 정보통이잖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려준다니까? 그나저나 누가 이사를 왔으려나? 아내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위치가 너무나 좋은데 동수가 적어서 웬만해서는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매물이 나왔는데 하필 그게 저희 옆집이라 아내와 제가 새로운 이웃을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아내가 말한 아랫집 아주머니가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저 집에 들어오는 사람 이혼남에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던데 인물이 그렇게 좋대. 이모님은 도대체 그런 걸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 보이네요. 세댁, 저기 서 있잖아. 저 사람 보여? 회색 추리닝 입은 저 남자가 그 이혼남이래. 아랫집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키가 조금 커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 말대로 인물이 멀끔하니 잘생긴 외모였는데 아내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세댁 스타일인가 봐? 뭘 그렇게까지 놀래? 옆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인간은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이사를 온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내는 갑자기 자기 혼잣말을 하더니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쫓아 올라가자 아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침대 위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사는 남자가 옆집으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 에이, 보니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 같진 않던데? 그리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야. 제가 아내를 안심시켜줘도 아내는 그날 이후 사람이 급격하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루 온종일 침대에만 붙어 있었죠.
아내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 아내가 이러는 이유가 옆집 이혼남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자기야, 당신 이렇게만 누워있지 말고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지윤이는 내가 볼 테니까 카페 가서 커피라도 마시던가 장이라도 보던가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아내에게 제 카드를 억지로 쥐어주고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내의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 때 아내의 지갑에서 전 남편의 증명사진이 우연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 말로는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며 바로 버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그 증명사진이 아직도 아내의 지갑 속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내의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지갑에서 기어코 전 남편의 증명사진을 발견했는데 저는 증명사진 속의 남자를 보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의 얼굴과 저희 옆집으로 이사온 이혼남의 얼굴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씨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에 녹음기 하나 넣어놔. 요즘 녹음기 잘 나오니까 티 안 나게 넣을 수 있을 거야. 하루 종일 녹음하다 보면 무슨 증거라도 잡지 않겠냐? 친구의 조언대로 저는 인터넷에서 티 안 나는 작은 녹음기를 구매해 아내의 외투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내의 외투에 넣어뒀던 녹음기를 가지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지고 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에 그 녹음 파일을 엿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왜 우리 집 바로 옆으로 이사 온 거야? 내가 여기 사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나는 너 이 근처에 사는 것만 알았지 이 아파트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나도 모르고 온 거라고. 근데 미진아, 지금 너희 집에 남편 없니? 야, 없으면 네 딸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라. 당신이 우리 딸 얼굴 왜 궁금해?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당장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 나 당신이랑 평생 옆집에서 못 산다고. 처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아내가 많이 화가 나 있고 억울해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듣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미진아, 나 조리원에서 네 딸 본 이후로 아직도 그 얼굴이 안 잊혀져. 너도 알겠지만 네 딸이 나를 얼마나 닮았니? 너도 처음에 딸 낳고 나 많이 닮아서 놀라지 않았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끝냈잖아.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 딸 아니고 지금 남편 딸이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그러냐고. 나 지금 남편이랑 너무 잘 살고 있고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제발 그만해줘. 너 나랑 이혼하고 나 못 잊어서 나랑 닮은 남자랑 재혼한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내 친구들도 네 남편 사진 보고 나랑 똑같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재혼한 거 아니냐고. 대화 내용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이 떨렸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바지에 오줌을 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이랑 닮은 사람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둬줘. 나 당신 나타난 이후로 너무 힘들어졌단 말이야. 미진아, 네 딸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네 딸 보여주면 절대로 의심 안 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말도 안 되는 전 남편의 제안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전 남편의 말에 많이 흔들리는 듯 했고 전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아내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딸 지금 어려서 아빠가 누군지 제대로 구분도 못할 나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더 크기 전에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애 데리고 나한테 와. 내가 네 딸 내 딸처럼 키울게. 나 그럴 자신 있어, 미진아. 그 후로도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딸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좁은 대전에서 마땅히 도망갈 곳도 없었던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저녁쯤 되니 딸아이가 사라진 걸 아내도 확인을 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길래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 뭔지 당신도 들어보고 나한테 해명이든 변명이든 뭐든 해봐. 근데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 딸 내가 지킬 거니까 나한테서 내 딸 데려갈 생각하지 마. 제가 녹음 파일을 켜자 아내는 무슨 내용인지 예상을 했는지 듣지도 않고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절대로 전 남편한테 갈 생각 없었어. 난 정말로 그 인간이랑 합칠 생각 없었으니까 당신은 내 말 믿어줘. 들으면 알겠지만 나 그 사람 보고 제발 사라져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당신 정말 전 남편 못 잊어서 전 남편이랑 닮은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당신 전 남편 대체제였던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전 남편이랑 닮은지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깨달았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 아내는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오열을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지만 저는 아내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인간이 당신 조리원에 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야? 설마 당신 조리원에 그 인간 부르려고 나를 일부러 부산에 보낸 거였어? 이제야 그날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된다. 그날 내가 잠시 미쳤나 봐. 그건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 사람이 지훈이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훈이가 그 사람을 너무 닮았으니까 어쩌면 친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여준 거였어. 딸아이의 친부가 전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남편을 조리원까지 부른 것이라면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잠자리까지 가졌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랑 재혼하고 난 이후에도 전 남편 못 잊어서 뒤에서 그 짓거리하고 다닌 당신을 내가 어떻게 더 믿어? 죽어도 이혼 2번은 하기 싫었는데 나 죽어도 당신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 앞으로 우리 지훈이 볼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당신은 지훈이한테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후 알고 보니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진짜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모가 아내를 구박하고 괴롭혔는데 아내는 그걸 못 이기고 전 남편과 이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전 남편은 자신을 닮은 제 딸을 자신의 딸로 위장해서 아내와 재혼을 할 생각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아내에게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는 했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2번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사이에는 어린 딸이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내 없이 딸을 혼자 키우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딸아이가 엄마 없이 커야 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딸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1번 한 게 어렵지 2번이 어렵냐며 그딴 여자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데 당사자가 안 돼봐서 부모님들이 말을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정을 다 아는 주변 지인 친구들은 저에게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다며 무슨 그런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내는 아직도 저에게 매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전 남편과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테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분명 아내와 저는 재혼하고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다 꿈만 같습니다. 어쩔 땐 그냥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내와 합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와 합치는 게 맞을까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